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 블랙박스에서는요, 중소형주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all is Smart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대형주의 전반적인 부진 흐름, 오늘장에서도 종합주가지수 이 보합 내지 약세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 코스닥 지수나 중소형 업종 지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의 강세의 원인은 어디 있고,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의 결과 그리고 원인은 어디에 있을지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수준이 보통 저평가된 구간에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평가된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 소외를 받게 되면요, 철저하게 소외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는 다르게 거래대금도 많이 적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소외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도를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평가된 국면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주가가 하방 경직이 강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시장 전체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제한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이 강하다라는 점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좀 적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악재가 있더라도 주가가 조정폭이 이 제한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상승하더라도 또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가 흐름이 정말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장기 횡보를 보인 종목이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화려한 주가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 횡보를 보였던 중소형주가 작년에 시세가 크게 발생한 그러한 종목인데요. 종목은 이게 이제 DI입니다. 자, 그만큼 이 DI 이제 모든 시청자님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주가가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죠. 자, 그러한 이유는 이 철저하게 소외될 때는 거래량도 적고 유동성도 적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그리고 큰 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가볍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가 이렇게 변신해가는 그런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언급을 드릴 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강하게 매수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기관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편입할 때 시가총액 기준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에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목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거래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종목을 편입하게 될 때는 자, 이 종목을 왜 편입해야 되는지 매수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매니저가 이 종목을 편입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편입하면 되지 사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번잡한 절차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종목이 장기 소외받다가 시가총액이 갑자기 이제 주가가 꿈틀꿈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게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이 기관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어떤 기관은 500억 원 시가총액, 어떤 기관은 1,000억 원, 어떤 기관은 1,500원 이렇게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 라인을 서서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서서히 입지를 하게 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입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더 상승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에 유입되고 기관 입장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을 충분히 넘어갔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가볍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한 시점에는 또 이상하게 그 종목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왜 그리도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주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호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격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은 닭도 날아다니게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팽창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게 되면은 자, 중소형주도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멘텀이 제공된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유동성이 팽창하게 되면 대형주 먼저 상승하지만 중형주, 소형주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때 수조 원대라는 큰 자금이 필요하지만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 내지는 수십억 원 정도의 자금만 들어오게 되면 가볍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팽창하게 되면 중소형주의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대북 리스크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요. 글로벌 유동성이 팽창하게 되면서 지금의 중소형주 상승, 코스닥 상승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될 때는 이러한 격언 다시 한번 꼭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태풍이 땅에만 걸어다니는 닭도 날아다니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